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여전히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메디포스터요. 메디포스트,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5,000원에 30%요. 65,000원에 30%, 와우.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겠다. 예, 힘들었어요. 아유,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 반토막 나셨는데, 아유, 그나마 그래도 요즘 조금 그래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아유, 제대로 올라와줘야 될 텐데. 권영렬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메디포스트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예. 저 메디포스트 뭐 제대열 보건 사업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이런 관련돼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예. 자, 제약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신약 개발하고 신약 출시 이런 기대감입니다. 저기 실적 부분이 3분기 요번에 올해 3분기에 한 110억 정도고 적자는 32억. 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약 바이오주는 실적 부분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과거 저기 매수하신 부분이 작년 3월, 예, 4월, 예,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9만 원 부근에서까지 갔었습니다. 3월에. 그때 간 이유가 줄기세포 관련주 급등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알츠하이머 치료제, 르로스템 임상실험 진행이 부각되면서 줄기세포주들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간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세대 파이프라인 성과 기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국내에서 임상 실험 중인 게 무릎 고울관절 치료제 그리고 기관지 폐의성 형성증 예방 치료 신약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요 비중을 좀 덜어내셔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메자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유상증자는 들어보셨죠? 예.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주식 발행하는 건데요. 메자닌은 신주 인수권분 사채하고 전환사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 예. 발행하는 거예요. 예. 올 3월에 채권을 전환사채를 400억을 발행을 했어요. 만기가 24년까지고요. 전환가가 32,490원. 오늘 현재가 부근인데 요게 리픽싱 조항이 있어요. 투자를 받다 보니까 할인해서 채권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요 할인 가격이 25% 할인해서 24,370원까지도 주가 하락을 해도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환사채 400억이 부담 요인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될 겁니다. 조금, 3만 원 아래, 2만 5천 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바이오 투자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로또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중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30%는.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물타기까지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을 한 10% 정도로 줄이셨으면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은 이 꿈에 투자하신 종목이라. 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예, 손절하시는 게 저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꿈에 투자하신 종목이라 제가 목표가나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신약 개발, 신약 출시 그리고 차세대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덜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나중에 한 25,000원 부분 내지는 26,000원 선 오면 그때 조금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유, 예. 예. 아, 참 속상하네요. 예. 시청자님, 예. 일단은 저희가 26,000원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가격대 와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이 종목 가지고 연락 꼭 주십시오. 전화 안 되면 문자로라도 꼭 주세요. 예. 네, 왜냐면 이 바이오 분위기라는 게 순간순간 확확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1월에는 또 좋은 뉴스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살아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또 어느 기업에서 막 임상 안 됐다 막 이러면은 다 안 좋아지고 막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예. 보셔야 돼요. 아유. 너무 속상해 진짜 그죠? 예. 네, 네. 다음에 또 한 번 꼭 연락 주십시오.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하면서 체크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포스트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바이오주가 이렇게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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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30%. 28,000원에 30%. 주당 네. 400원 수익 보고 계세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는데 29,000원 얼마 갔는데도 못 팔았네. 예. 네, 엊그제 한번 갔네요. 예. 29,600원도 가고 그랬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시세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차근종 그래서 전문가 여쭤본 거예요.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시청자님. 예.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사셨어요. 아, 네, 28,000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이제 산 거다, 그쵸? 예, 예. 네, 요거 혹시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신 거예요? 뭐 통신 장비 뭐 오지 그거 예, 그거 5G. 예, 하이브지. 네, 예. 그쵸. 야, 정확히 말하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5G 통신 장비 중에서도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예, 예. 네,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고객사는 삼성이고요. 예. 네,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5G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5G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잘. 네, 잘 모르시죠. 예, 네. 캐나다 쪽으로도 이제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고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삼성이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수혜를 입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틈을 노려서 5G 통신 장비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5G 투자가 빨랐어요. 그쵸? 예, 예. 예, 빠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조금 모티브로 반영을 해서 좀 5G 망을 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 가면 아마 주가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왜냐면은 워낙에 이쪽 뭐 부품이나 뭐 장비 뭐 이런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당장 경쟁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고요. 예. 네,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3개 회사 정도 돼요. 예.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주가가 더 좋아질 거다. 지금 조금 이번에 29,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다라고 하시면서 좀 아쉬워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9,000원에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할 가격은 절대 아니시고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
내년 뭐 상반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 그래도 조금 나는 이걸 오래 가져갈 시간이 없다, 빨리 팔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사실상 주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요 정도 28,200원 정도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잠깐 뭐 시장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오늘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네, 근데도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죠.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29,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래서 29,000원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갈란가? 예.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짧은 시간 안에 3만 원을 돌파할 것 같고 사실 네. 내년 1, 2월에도 여기 32,8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네. 오래 갖고 가도 돼요, 저는. 네, 오래 가져가셔도 돼요. 네, 오래 가져가셔도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그렇게 하셔라. 다만 혹시나 주가가 빠지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한 27,000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예. 네, 24,000원 부근 오면은 다시 조금 네.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네. 구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막 들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오래 들고 가셔도 된다고 하시니까 예. 예, 일단 들고 계시다가 그래도 또 시간 싸움 상에서 또 너무 많이 빠지면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27,000원 기준 아래 가격 라인을 잡아드립니다. 예,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항상. 예, 예. 참고해서 수고하세요. 수익 잘 나시길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릴게요. 비피도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41,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반토막 가까이 나셨어요. 권형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BP도 이 건강기능 관련 식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유산균 예, 관련해서 유산균 관련해서 예. 자, 최근에 보시면 11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들이 그 FDA 인증 취득 특허나 아니면 핵심 균주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서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보니까 자, 시총이 1,000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1,000억 미만이라는 거는 자, 일부 큰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요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급등락이 뉴스 하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이라 자,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목인데 자, 지금 너무 길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실 때 가격 자체가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앞전에 저기 연초 4월 달 그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때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도 장기적으로 3만 원 선까지 올라왔었는데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자, 내려올 때 재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셨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조금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1,000억 미만이라 자, 지금 22평선 부근이라 반등은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반등 가능한 자리라 자, 3만 원 선, 예, 트레이딩 전략 말씀드리면 3만 원 선 오면 비중 줄이시고요. 다시 2만 원 선 오면 다시 비중 확대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자, 이 종목은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저도 사실 비피도 관련해서 유산균 먹고 있고요. 자, 비피도에서 인상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서 저도 그걸 먹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반등 자리 가능하니까 자, 반등 나오면 3만 원 선 부근 정리하셨다가 자, 재매수하자. 그리고 2만 원 선이 무너지면 자, 장기간 보유하셨던 분들이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어요. 손절성 물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 무너지면 자, 과감하게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립 이하의 수준 의견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피도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캠트로닉스 볼까요? 매수가 6,200원에 비중 20%. 16,200원 아니고 6,200원이시죠? 예. 그러면 작년에 매수하셨던 것 같고요. 16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해서 더블 더 나신 건데 와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더 가져갈까요? 캠트로닉스를 6,000원대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굉장히 강심장이시거나 예. 아니면 정말 이 종목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네. 프로그램 만들어진 이래로 이 정도의 수익 난 종목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쯤 스탑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판단이 설 텐데요.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으로 엮이면서 올라왔죠. 사실상 지금 들어간다기보다도 이 캠트로닉스가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 UTG, 이제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해서 지금은 필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갤럭시 폴드에는. 근데 이게 워낙에 화면에 대한 뭐 잔기스가 많이 나고 별로 좋지 않은 기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조금 얇은 유리, 접힐 수 있는 유리를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캠트로닉스가 그 관련주로 좀 크게 올라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고 이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점점 영역을 확대할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으로 캠트로닉스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확실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년에 이 캠트로닉스 쪽으로 과연 UTG 관련해서 얼마나 수주를 줄 것인지 이것도 아직은 불분명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지금 좀 많이 수익 중이신데 뭐 신규로 매수하겠다 하면은 저는 좀 말렸을 것 같아요. 네, 신규로 매수하겠다 하면 좀 말렸을 것 같은데 요거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15,000원 정도를 보유 라인으로 정하시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되게 뭐 조금 주가가 등락이 뭐 오늘 조금 빠졌니 내일 조금 오르니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투자 지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미래 기대감이 선 반영된 이후에 또 주가가 적정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이 또 언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가만 저희가 일단 정해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보자 볼까요? 이번에 CTC 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00원, 비중 30%. 아이고 이분 손실이 좀 깊으세요. 권영렬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오늘 슬프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 이제 권 전문가님께 이게 어려운 종목들이 네. 가네요. 바이오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는 정말 꿈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이나 아니면 특허, FDA 승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최근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개발했을 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 관련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비형 간염, 야뇨증, 위궤양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이나 뭐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2평선 부근이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30%네요. 예. 자, 비중이 너무 큽니다. 꿈에 투자하는데 내 자산의 30%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반등 나오면 비중 한 10% 선까지 좀 줄이셨으면 하고요. 지금 5,840원 오늘인데 최근 고점 한 9,000원 선 부근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볼린저 상단선인 자, 7,000원 선에 반 정도, 반이 아니라 한 10%만 남기고 자, 정리하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000원 무너지면 조금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 투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용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하단은 5,000원이고 상단 반등 줄 때 한 7,000원까지는 잡아주셨습니다. 위아래 다 1차적인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CTC 바이오였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65,28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요즘 영 힘을 못 씁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현대건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사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은 많아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도 담당을 하지만 해외 플랜트 건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투자 뭐 이런 심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위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뭐 이 현대건설 자체적인 실적도 너무 좋았었고 이 당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 네, 요런 거, 그 미북 정상회담, 요런 게 있었죠.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도 또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거 문의 주신 분은 남북 경협주로 엮였고 현대건설, 현대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셨다가 지금 좀 물려버리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조금 판단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거리 일단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과거 2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을 때 한 4년 동안 이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저점 6,060원에서 2기 신도시 발표되고 계속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8만 원까지 갔었죠. 9만 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이슈가 끝나고 건설 경기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 있죠. 아무래도 지금 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SOC 투자를 국가에서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대서 단기적인 국내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더라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되돌림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만약에 남북경협주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는 언제든 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 조금 난 길게 가져가는 건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가시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번에 예산안 보면 SOC 예산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현대건설은 대북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패턴 더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솔루션.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00원이고 15% 정도 됩니다. 4,600원에 15%. 네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했어요. 아, 네. 그 좀 수익권으로 갔다가 이제 꺾였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금씩 내려가다가 계속 어제 계속 좀 떨어지고. 올랐다가 오늘 좀 꺾이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예, 권영련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일단 네네. 받아보세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빅데이터 3법 뉴스 최근에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네네. 자, 정부에서 최근에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은 들어보셨죠?
네네. 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요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자, 빅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자, 미국, 중국, 일본에는 이 관련 법규들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의료 쪽에서는 의료 쪽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 반발하고 여야 갈등을 지금 보이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게 통과될 것처럼 뉴스에 나왔었어요. 2주, 3주 전에. 그래서 5천 원 이상까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아, 예. 예, 이게 빅데이터 3법 때문에 움직였던 거거든요. 데이터 네. 3법. 근데 이게 시총이 600억이에요. 600억. 네네. 예, 600억이고 600억짜리는 잘 아시죠? 급등락이 네. 가능하다라는 거. 네네. 거액 투자자들이 붙어서 매매를 할 경우에 그 주포들의 의지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큰 종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3분기 실적이 22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6%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났는데요. 네. 지금 이거 대주주 물량이 74%입니다. 네. 유통 물량이 18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등락이 언제든 가능하다. 뉴스가 이게 데이터 3법 통과됐다. 뉴스 나오면 또 급등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재료가 지금 소멸되다 보니까 자, 오늘도 연말 그런 연말 관망장세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실망하지는 마세요. 네. 예. 자, 기업 내용 2020년이나 2021년 향후 계속 회자될 종목이에요. 데이터 솔루션은. 네. 예, 트레이딩 전략 말씀드리면 네. 본전 부근이 4,600원이잖아요. 네네. 예, 4,600원 본전 부근 오시면 과감하게 반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4,000원 선까지 내려온다. 네네. 그러면 그때 비중 다시 채우시고 네. 자, 손절선은 3,700원입니다. 3,700원 선. 예, 네네. 22평선이 무너지면 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절선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회될 수 있으니까 자, 네. 손절선은 3,700원 지키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예.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네. 부분 없으시고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솔루션 체크 도와드렸고요. 시간상 전화 하나 받아야 될까요? 예,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네, 예, 어떤 네, 종목 잘 들고 보고 계세요? 있어요. 매지온을요. 감사합니다. 매지온, 예, 16만 3,700원에 매수를 10% 했는데 아침에는 수익 냈는데 지금은 손실이네요. 아이고 그러시네요. 네, 예, 네. 예. 비보존 악재 때문에 지금 바이오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근종 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거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며칠 어제? 전에 조금 됐는데요. 네네. 아, 그래요? 제가 아침에는 수익이 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손실로 돌아섰네요. 이게 16만 3,700원에 사셨잖아요. 그쵸? 네네. 네. 이게 매지온 오늘 아침에 같은 16만 경우에 7천원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매지온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사신 거예요? 네, 대충은 알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뭐 지금 제약바이오 막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임상 3상 막 실패했는데 뭐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임상을 더 길게 해서 도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주가를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폰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유데나필이라고 예. 하죠. 네네. 근데 이 유데나필이 좋은 건 뭐냐면 다른 기업들이랑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치료약이 없는 시장에 대한 퍼스트 무버예요. 네. 퍼스트 무버라고 하면은 이제 약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매지온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FDA에서 뭐 신약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데 일단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뭐 13만 7천 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조금 떨어진다고 막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13만 네. 7천 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상승 나왔다가 하락이 나와도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약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요 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네네. 네,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네, 혹시나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13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커지니까 또 힘들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짧게 잡고 15만 3천 원, 네. 네, 요 정도 손절가로 잡으시고 상승이 나오면 1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가져가 보세요. 네. 15만 3천 원이요. 예, 네. 하단은 네, 15만 3천 원, 위로는 19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지온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